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방사청 차세대 무인기 개발 실패를 성공으로 발표, FA-50 개량 안 한 것은 중국 수출 때문,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방사청이 10수년간 개발을 해왔던 중고도 무인기 개발에 성공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발표를 하자마자 수많은 유튜버들이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무인기 시장을 다 먹는다, 미국은 어떻게 할 거냐, 큰일 났구나, 이런 엉터리 영상들을 대량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개발에 실패를 해놓고 억지로 꾸며서 성공을 했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 내막을 볼 것 같으면은 중고도 무인기 4대를 시제기로 만들어서 시험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제기 4대 중 3대가 다 부서진 겁니다. 남은 한 대도 어딘가 문제가 있지만 발표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 방사청에서는 시제기가 아닌 다른 무인기를 갖다가 시험을 해놓고 똑같은 성능이니까 성공한 거나 다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린 겁니다. 그런데 중고도 무인기가 임무를 하는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해서 합참이 이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합참이 이런 반발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아직도 합참 내에는 많은 우익 장성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합참의 의견은 이런 겁니다. 무슨 소리냐, 실제로 만든 시제기로 시험을 해놓고 그 성공 여부를 놓고 따져야지 다른 기종의 무인기를 갖다가 시험을 해놓고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세대가 다 부서졌냐, 이게 또 기가 막힌 겁니다. 맨 처음으로 추락한 시제기는 계측 장비가 고장나가지고 추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추락한 시제기는 착륙을 하다가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부서진 겁니다. 또 한 대는 착륙을 하려고 저공으로 내려오는데 돌풍이 불어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 대만 남게 됐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무인기를 갖다 놓고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상습적인 그런 습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 군대에는 김대중 정권 이후로 청주케란 육사 비밀 조직이 군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이 정권을 잡자마자 그동안 간첩으로 암약을 했던 이종찬을 국정원장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이종찬도 청주케 회원입니다. 그리고 이종찬과 함께 공모를 해서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총풍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중국에서 북한 경찰을 몰래 강제로 한국 안기부로 납치해다가 고문을 하다가 들켜버린 겁니다. 중국 정보부가 그런 사실을 알아내가지고 바로 이종찬이 경질되는 그런 날, 새로운 국정원장인 천용택이 취임을 하는 날 딱 기다렸다가 중국 내에 있는 국정원 직원들 수십 명을 다 한꺼번에 구속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협박을 해대니까 어쩔 수 없이 천용택이 중국 정보부에게 중국 정보부가 원하는 국정원의 정치 정보 주권을 넘겨주고 그리고 수십 명의 구속된 국정원 직원들을 데리고 귀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중국이 북한의 비밀리에 통보를 해가지고 천용택이 돌아오자마자 바로 제1연평해전을 일으켜가지고 김대중에게 협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 군대는 북한 정권 손아귀에 놀아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2연평해전을 북한이 기획을 해가지고 한국에 통보를 해놨을 때 김대중이 그런 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바로 KF-X 사업을 발표를 했던 겁니다. KF-X 사업을 발표를 할 때는 바로 북한이 탱크포를 떼다가 고속정에 달고 있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청주케 장군들은 비밀리에 북한의 3대 비대칭 전력, 그러니까 핵, 그 다음에 땅굴, 무인 공격기에 대해서는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는 그런 합의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군대는 세계 6위의 전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단 한 대의 무인 공격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을 하는 거를 이런저런 핑계로 모두 다 봉쇄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20대 군사 강국 중에서 무인 공격기가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 한 군데입니다. 북한은 이미 전략군에 무인 공격기 부대를 편제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방사청에서 중고도 무인기 개발을 끝내면 안 되기 때문에 저런 공작을 벌인 겁니다. 그리고 FA-50의 성능 개량은 일부러 안 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FA-50을 단 한 대도 수출을 못했습니다. 태국에 2대 나갔던 것은 그 이전에 예약돼 있던 겁니다. 이미 그거를 시간을 끌다가 그때 2대를 가져간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전투기를 수출하는 것을 국가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FA-50 성능 개량안이 카이에서 올라와도 승인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이미 핵심
부품들이 다 단종이 되고 있다, 이런 건의를 해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 이미 성능 개량 시기가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성능 개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장을 달고 무장의 성능을 높이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T50 계열의 훈련기 기본 부품에 대한 성능 개량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2025년부터 FA50 PL을 폴란드에 납품한다고 하는데, 지금 내일 당장 FA50 성능 개량안이 승인됐다고 가정을 해도 그 이내에 단종된 부품의 개량을 하질 못합니다. 설사 부품의 개량이 완성됐다고 해도 인증을 받고 성능 테스트를 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FA50 PL을 2025년도에 수출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인 겁니다. 중국은 FA50과 함께 전 세계의 수출 시장에서 경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거를 그냥 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훈련기를 중국 거를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한국 ADD의 군사 정보 기술들을 서버째 통째로 갖고 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중국과 북한에 전해준 나라입니다. 물론 서버를 통째로 가져갔다고 해서 그 기술을 공개적으로 아랍에미레이트는 사용을 못하지만 중국과 북한은 당당하게 할 수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랄탄이라고 소문났던 방공 미사일을 싹 고쳐가지고 동유럽에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정권 말기에 방패막이로 공작을 해가지고 폴란드에 무기를 대량 수출하는 그런 쇼를 한 겁니다. 폴란드는 처음에 K2 흑표 전차 한국군 사용 모델은 도입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자들이 폴란드로 몰려간 다음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하겠다고 이렇게 맞장구를 쳤지만 조만간에 그 내막은 다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FA50 PL의 성능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폴란드가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막 퍼뜨리고 있고,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유럽연합이 지원금을 이미 승인을 했다, 이런 허위 소문까지 막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유럽연합은 폴란드에게 명백하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딱 잘라서 선언을 끝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몇 나라에 더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는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미국의 제지로 성공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얼마 전에 문재인이 야권 예비 대선 후보 시절에 부탄에 가서 만났던 북한 공작원들을 3명이나 국제 수배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카이에서 FA50 성능 개량안을 만들 때가 바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USB를 건네줘야 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토의 핵심 국가인 프랑스와 독일, 영국이 한국 무기가 대량으로 폴란드에 수출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다 따로 있는 겁니다. 전 세계의 전략을 같이 짜고 있는 미국과 나토 핵심 국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잔머리 공작을 모르겠습니까? 벌써 우크라이나가 승전국이 된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폴란드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소식만 계속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애국 시민들은 과거 간첩 정권의 선전들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조중동 믿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바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걸쳐서 실시했던 언론 세무 사찰 공작을 중국 정보부가 실시해서 전부 다 언론 기관들을 빈사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자금을 대고 경영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론 세무 사찰은 한국 세무서가 진행을 했지만 그 배후는 국정원이 아니라 바로 중국 정보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공작원을 밀고를 했던 중앙일보도 빠져나오지 못했던 겁니다. 정말 국방만큼은 국론의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미 상당수의 적화되어 있는 국가 시스템으로 국가 기능이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에서 댓글 부대들이 총동원돼서 아예 밀리터리 사이트를 자기들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정치 댓글은 다 지운다, 이런 거를 딱 포고를 해놓고 좌익들끼리만 국방 정보를 공유하면서 유언비어는 퍼뜨리고 알짜 정보는 가져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는 구독자가 계속 빠지고 탄압을 받더라도 국가 안보를 위해서 진실한 정보를 계속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오니 애국 시민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